엊그제가 12.12였습니다. 79년 12.12 군사 쿠데타가 있던 날 바로 총선 예비 후보, 22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었는데요.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468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후보 등록은 저는 아직 안 했고요. 아직 안 했고. 저는 뭐 이제 당을 만드는데 지금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신인규의 신당은 언제 나오는 거냐? 신당은 신인규. 제가 뭐 오늘 저녁도 신당동에 한번 갈 생각입니다. 신당에 대해서 애착이 많고 네. 요즘 뭐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저는 네. 뭐 다 팔로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들이 많고 한데 저는 이럴 때 그냥 우직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제 길을 가다 보면 전 언젠간 국민들이 알아주실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정통보수의 가치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무너짐을 당연히 막는 것도 맞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과도 경쟁 관계고요. 네. 뭐 국민의힘과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이고 국민의힘과 악의의 경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두와 선의의 네. 경쟁을 할. 저희만 뭐 분명한 이념과 노선 차이가 있는 정당으로 보이지만 네. 국민의힘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좀 어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경쟁하시는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어제 예비 후보 엊그제 예비 네. 후보 등록 안 하신 거 보면 확실하게 뭐 지역구 출마는 별로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비례정당으로만 국한되는 거는 반대고요. 저는 지역구를 포함해서 비례대표가 될지 뭘지 전 아직은 고민 중이지만은 네. 어쨌든 당을 지금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이준석 대표를 인재 영입하는 민심범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네. 아니 근데 그 진짜 같이 안 하시나요? 이준석 대표 신당하고 민심동행하고 같이 연합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언론에는 이제 네. 언론 기준입니다. 뭐 네. 이낙연 대표 신당설이 나오고 있고 네. 뭐 이준석 대표 신당설도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12월 27일이 지나면 뭔가 네. 이제 안이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썰 위에 제가 올라타가지고 뭐 언론에 기사를 더 내거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지금 민심이 뭐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정치 불신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 움직임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나온 것이 그대로 과거의 문법들을 따라가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신당의 안을 봐야 되겠죠. 보고서 뜻과 비전이 맞으면은 전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다르다. 그럼 저는 독자의 노선을 갈 확고한 마음을 갖고 우리 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께서 아직 너무 정직하시네요. 제가 해보니까. 네, 아직 네. 정직하시고 네. 조금 이게 변죽도 올리고 뭐 약간 빈수레가 요란도 해야 네. 국민들 일단 관심을 가져야 뭐 이 무풀이 제일 최고의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악풀이라도 받는 아 근데 민주당이 그건 아닙니다.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무풀 아니고요 소수풀. 소수풀인데 아니 저는 사실 노무현 네. 대통령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은 사실 뭐 공터 연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고 네. 주목하지 않았던 분을 국민이 끄집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 그분도 했던 게 뭐 꼼수 쓰고 언론 태우고 이런 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전 요즘 많이 좀 뭐 성경책도 읽고 네. 뭐 묵상도 하면서 네, 그분의 인생도 좀 생각해 보면서 왜 요즘 정치권에는 그런 울림이 없을까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저 위원장께서 이제 노무현의 길을 아니 겁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라요. 그렇게 외로워졌어요 제가 지금. 지금 그냥 공터다. 네, 이것만 건드릴 뭐 수 있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여기저기 그 불출마, 각 당 공이 불출마 러시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출마 러시도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민주당이 들어오면 정치의 새로 시작을 하면 초선들이 재선하고 뭐 당무경과 쌓아서 3선, 4선 이렇게 해서 중진 정치인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초선하신 분들이 벌써 2명, 3명이나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올드보이들이 전부 예비 후보 등록을 일제히 시작을 했어요. 박지원 전 원장, 뭐 윤재가 편협 의원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7선에 도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피닉제라는 피닉제라는 네, 별명이 있는 이인재 의원이 또 7선에 도전을 한다고 하고. 이인재 의원님이 지금 7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번에 7선 도전을 이번 한다고. 7선이세요? 예, 75세에 생각보다 6선밖에 못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아니 물론 나이가 어떤 정치를 규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청년의 눈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신인규 저는 뭐 위원장부터 하실까요? 청년의 눈이라고 꼭 국한하기보다는 네. 시민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인재 의원이나 박지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그동안 기여가 있으시죠. 뭐 나름대로의 저는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래도 지난 세월 정치를 하시면서 좋은 평가보다는 좀 안 좋았던 평가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정치를 오래 해와서 그 정치 여정에 대한 결과는 평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정치 신인들은 아직 평가할 게 없으니까 네. 국민들이 신선해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분들은 노련미도 있고 성과도 있고 공과가 있잖아요. 그럼 네.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재앙에 처하게 됐고 정치는 거의 사망, 그러니까 실종을 넘어 사망 상태가 됐거든요. 그럼 이분들께 뭐 책임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저는 매우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내가 뛴다라고 나오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쇄신, 혁신, 미래, 희망 이런 가치로 연결시키기는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열어두고 국민들의 선택은 좀 존중하지만은 저는 그분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어떤 대안들을 낼 것인지를 저는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좋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정치가 전문 분야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회의원, 뭐 총선 출마 이러면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모두 성공한 분들이 인생 이모작 하듯이 정치권 맞아요. 오셨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면 장차관 출신, 뭐 은행원이면 은행장 출신, 뭐 등등 뭐 정말 화려한 고시, 뭐 네. 부장판사급, 법원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난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정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인재 육성 케이스도 많아지고 뭐 보좌관 혹은 지방의원 출신들, 당직자 출신들 혹은 또 여러 지방의회 기초단체부터 차근차근 쌓아오신 분들이 또 예를 들면 그 상징이 이제 이재명 대표신 거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거쳐서 대선 후보에 네. 이 원내 일당 대표까지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재 육성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이 소위 올드보이들의 귀환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내가 정치를 좀 잘했다. 네. 라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또 냉철하게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초선들 중에서 이제 불출마하신 분들,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까우면서도 안타까운 게 이탄희 의원 같은 네. 경우는 또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법원 개혁을 또 주도했던 분이시고, 홍성국 의원님은 사실 증권사 이 CEO 사장. 출신의 네. 정말 이 미래학자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 정말 이 경제적인 어떤 역동성, 대한민국 경제 역동성을 매우 강조하셨던 분이고 의정 활동도 또 매우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불출마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또 두 분께서 이제 여러 사석에서는 나는 내가 정치가 안 맞나 봐, 약간 이런 개인적 고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정말 이 소위 이 뼈와 살을 다 깎는 고통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소위 뭐랄까요, 담금질하는 내공도, 정치적 내공과 체력도 필요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악플 보면서 되게 그냥 그러려니 악플 할 수도 있지, 문자 폭탄 와도 그냥 폭탄이야 뭐 뭐 많이 받아봤긴 해. 그런데 근데 저도 과거에 친문 오소리 뭐 이런 분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 문구로 저도 오소리. 하루 문구로 오소리 저도 하루에 한 3,000개 정도 받아온 적이 있어요.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셧다운. 예, 맞아요. 네, 폰이 망가지겠네, 진짜. 네, 뭐 근데 저는 그냥 막 그러려니 와, 정치인은 다르구나. 머더 F go to hell. 근데 헬 스펠링 틀리셨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했더니 단문으로 보내야 되나. 근데 답장하면은 네. 아니 저는 뭐 이제 예전부터 총학생회 할 때부터 학우들의 욕도 많이 먹어보고 그래서 익숙합니다. 근데 저는 장경태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정치가 전문 분야 내지 육성에 대해서 저는 매우 동의하는 편인데 이쯤 되면 저는 그동안 청년 정치가 꽃을 피웠고 또 장경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청년 정치의 영역을 저는 확장시킨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장경태 의원님을 포함한 지금의 이 300분의 현역 의원님들은 전 이 지점에서는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도 반성할 부분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만약에 정치를 해서 더 미래 세대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열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열다 보니까 지금은 반작용으로 뭐 지금 뭐 김무성 대표, 이인재, 뭐 박지원 네. 어마어마한 거물들 사실은 은퇴를 했어도 한참 전에 했었어야 되는 분들이 못 참겠다고 나오실 정도니까 사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출마하면 당선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서는 네. 그러면 기존의 정치인들 뭘 했나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으실 수밖에 없고 전 이 부분은 뭐 누구 탓하자는 게 아니라 좀 그동안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은 각자의 권한과 행사에 맞게 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국민의힘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언제적 노무현 후보하고 경선했던 분이거든요. 이인재 의원이 그러다가 2002년, 탈당해서 2000년. 그러니까요. 20년 전에 그분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7선에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 저 나경원 대표 쫓아낼 때 연판장 쭈루루 돌렸던 초재선 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하태경 의원하고 서병수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그 단톡방에 국민의힘 단톡방에 주루루 연판장 달았던 초재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보다야 우리가 난 거 아니야.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영도에서 또 출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시는 정치 이게 사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회의원 300명이 왜 활로를 못 열었냐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번에 저희 민주당은 확실하게 인재영입도 하고 많이 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군요. 물론 근데 저희는 시스템 공천이 있기 때문에 뭐 인위적인 뭐 이 변화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사실 일단 대통령께서 보세요. 지금 원내 일당 대표도 안 만나잖아요. 불과 지금 법정 처리 시한 대한민국 예산안도 지금 아무런 논의가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였는데 지금 20일날 본회의 통과하자고 하면서 아무런 논의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고 이번에 또 김기현 당대표 쫓아내는 거 보세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잖아요. 저걸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내려놨다? 누가 그렇게 봅니까? 솔직히. 지금 캐비넷으로 그냥 지금 캐비넷 공천하겠다는 거잖아요. 국힘은 지금 검사 공천, 측근 공천을 넘어서서 그냥 너희들 까불면 다 죽어거든요. 지금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 불출마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버스 92대씩 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모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대로 초재선들이 좌지우지되고 있고 당대표든 뭐 지금 다 물러나게 하고 측근 검사 공천한다고 하니 이럴 때 오히려 저는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전 의원의 등장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저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기둥이 필요하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맞설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럼 김무성 대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항마가 되겠습니까? 대항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원심력을 작동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체력이 튼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맞서 싸워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이미 나가 떨어진 네. 거잖아요. 근데 김무성 전 의원은 전 대표는 저희가 보기엔 조금 정치 근육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몇 대 때린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대표 뭐 나가게 하거나 뭐 김기현 대표 사실 게임도 안 되죠. 네. 거저먹은 대표니까 솔직히 이것도 지금 기사 날 것 같기도 하고 거저먹은 대표. 근데 김무성 대표는 다르긴 하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된 오랜 정치적 경륜과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 이런 분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아나무인적인 정치를 하면 당에서도 돌아볼 지점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왜 당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을 왜 꼬았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올 줄까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온다면은 당에서 결사 저항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슴에 붙어 있는 그 금 배지가 네. 지금 반대편에 우리 장 의원님 보이는데 네. 저 배지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과 당에 있는 당직자들과 책임 있게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거망동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결사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 보면서 최근에 그 서울의 봄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장관이라는 직위가
장식으로 준 게 아닌데 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사인을 끝까지 안 하고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했었으면 많은 분들을 살렸을 텐데 그분이 도망 다니고 결국에는 신군부에다가 덥석 그렇죠. 그 권한을 넘겨주면서 이제 선의가 이제 선과 악이 바뀌어버리는 이제 이런 단계로 가잖아요.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저는 100%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쫓겨났고 그분을 들어오라고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되짚어봐야 된다. 왜 저항하지 못하는가? 예. 힘이 없다. 그럼 힘을 안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가? 전 돌아볼 부분이 그 많습니다. 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는 정당의 대표는 이준석 대표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자는 것도 과도하고 뭐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많은 분들 뭐 김기현 대표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말 총체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도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거 못지않은 책임이 국민의힘의 기회주의라는 그 시류에 따라서 기회만 되면 권력을 창출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전 이제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탄핵받은 탄핵 세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보수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시류에 편승하면서 해온 결과가 오늘 아니 결국은 반 문재인만 외치다가 반 이재명만 저도 반 이재명 외쳤지만 저도 반성한다는 건데 네. 전 이재명 대표가 됐더라도 사실 대한민국이 행복했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당연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고 저는 그 과정에 책임 있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되짚어보고 반성할 부분 반성하는 건데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사당화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저항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계속 눈치만 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아닌 건 아닌 걸로 선을 긋고 나오든 아니면 안에 남을 거면 남아서도 결사항전을 하든 뭘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전 이 부분은 당에 남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12월 말쯤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누가 봐도 이건 방탄 거부권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자정 능력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출당 요구를 할 거고요. 자정 능력이 없다면 지지율 반토막 나서 붕괴될 겁니다. 붕괴된다. 예. 예. 둘 중에 하나 가겠죠. 뭐. 지켜봐야죠. 네.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산 지도부 홍위병으로 분수 모르고 설치던 애들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애들이란 얘기는 제가 더 나이가 어린데 네. 저는 뭐 애깁니까? 뭐 신생아입니까? 아니, 듣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네. 홍 시장님 공인이신데 네. 좀 단어에 품격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초선이 완장차고 날뛰어 쇄신 공천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나 좀 잘하시지. 연판장 멤버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홍위병처럼 이 줄 섰다 저 줄 섰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초재선 그룹들에 대한 비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은 맞죠. 근데 말은 맞는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도 맞게 되고 틀리게 되는 건데 저는 홍준표 시장님은 현직 대구시장이잖아요. 대구 네. 경제가 안 좋고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언론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아까 그 장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풀보다 뭐 다수풀이 낫다, 악플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당의 지적은 어느 초선 일부 내지는 어떤 뭐 당대표 누구 여기에 저는 지금 뭐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이라는 전체 집단 즉 국민의힘이 역사적으로 더 존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서 있거든요. 전 그 의미를 물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10월 말에 일찍 선택을 하고 이제 탈당을 해서 지금 새로운 길 가겠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벽을 저도 넘을 수 있을까? 넘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런 고민은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어르신이라서 네. 마음에 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본인이 원내대표 하시고 당대표 할 때 뭐 김기현 뭐 원내 수석 재선 뭐 이렇게 초재선 이럴 때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등이 초재선일 때 본인이 원내대표 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찌됐건 다 이제 뭐 공천 준 사람도 있고 도와준 사람도 있고 막 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지 않았으면 홍준표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겠죠 국민의힘에. 근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 홍준표 의원 뭐 후보 돼봐야 에휴 막 기차 막 너무 피곤하게 하다 막말하고 피곤하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좀 낫겠지 하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자승자박 된 거죠. 완전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 다 빼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참 국민의힘은 지금 이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대위원장을 이제 그 원톱으로 누구를 세울 건지 이것도 지금 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김한길 위원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